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오늘 파워넷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5월 4일 파워넷은 전일 대비 29.84% 오른 7,4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상한가 같다, 전력 관련주다, AI 테마 붙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파워넷은 단순 전자부품주인가 아니면 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 기업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적이 붙은 재평가인가 아니면 단기 테마성 급등인가? 오늘은 파워넷의 사업 구조, 최근 공시 2025년 실적, 주가 급등 이유, AI 전력 인프라와의 연결성 전환 청구권 리스크 차트 대응 전략까지 최대한 자세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1. 파워넷은 어떤 회사인가? 먼저 파워넷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파워넷은 1994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기업이고 2018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SMPS, 즉 스위칭 모드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SMPS뿐 아니라 EMS, 배터리팩, BC 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기업 개요도 확인됩니다. SMPS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전자제품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콘센트에서 쓰는 전기는 그대로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TV, 모니터, 가전제품, 산업장비, LED 조명, 전장부품, 어댑터, 각종 전자기기마다 필요한 전압과 전류가 다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즉 파워넷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완제품 안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겉으로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없으면 제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MPS 회사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자산업 밸류체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 왜 지금 파워넷이 다시 주목받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시장이 파워넷을 다시 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둘째, AI 전력 인프라 테마가 붙었습니다. 셋째,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붙으면 시장에서는 종목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변압기, 전력기기, 전원 공급 장치, 전력 반도체, ESS, 냉각 장치 같은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소모가 큽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 송전, 배전, 변압, 전력 변환, 전원 공급 장치까지 전체 밸류체인이 주목받습니다. 여기서 파워넷은 전력 변환과 전원 공급 장치 쪽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파워넷이 곧바로 AI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사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넓게 묶어서 봅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SMPS 본업 전력 인프라 기대감 실적 개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재평가 기대가 생긴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최근 주가 흐름. 2026년 5월 4일 파워넷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주가는 7,440원, 전일 대비 29.84%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장중 보도에서는 오후 1시 46분 기준 파워넷이 7,200원에 거래됐고 당시 거래량은 882만 주, 거래대금은 약 601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단순한 소외주 움직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확실히 관심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파워넷은 3월 27일에도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파워넷은 5,25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파워넷은 하루 반짝 움직인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강한 수급이 반복적으로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기업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기 테마 수급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적과 재료가 주가 급등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 봐야 합니다. 4. 2025년 실적 분석. 파워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4,470억 원, 영업이익은 약 24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에서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46억 원 수준이 확인됩니다. YG 리포트 기업 현황 기준으로도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0% 증가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38%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85% 늘었다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많이 팔았을 뿐 아니라 더 남는 구조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단순 매출 증가보다 이익률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좋아지면 같은 매출을 내도 순이익이 커지고 순이익이 커지면 PER 기준 저평가 논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도 2025년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50%로 2024년 4.12%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파워넷은 단순히 테마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2025년에 실제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렇다면 2025년 실적 개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본업 회복입니다. 파워넷은 TV, 모니터, 생활가전, 전장, 어댑터 등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제품을 다룹니다. 전방 산업이 완전히 뜨겁지 않아도 고객사 물량이 늘거나 제품 믹스가 좋아지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효율 제품 비중 확대 가능성입니다. YG 리포트 기업 코멘트에서는 고효율 기술 제품 비중 확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SMPS는 단순 전원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를 적게 먹고 열을 덜 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AI 서버든 전장 부품이든 프리미엄 가전이든 산업용 장비든 결국 전력 효율은 중요합니다. 셋째, 원가 관리 효과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원재료 가격, 인건비, 환율, 물류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비용 구조가 안정되거나 생산 효율이 좋아지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넷째, 신사업 기대감입니다. 기업 개요에서는 파워넷이 EMS, 배터리팩, BC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즉 파워넷은 단순히 전통적인 SMPS만 하는 기업에서 조금씩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파워넷의 핵심 재료 1. AI 전력 인프라. 이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AI 관련주라고 하면 예전에는 반도체, HBM, GPU, 서버, 냉각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확산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력망입니다. 냉각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AI 밸류체인을 더 넓게 봅니다. 반도체만 AI가 아닙니다. 전력도 AI입니다. 냉각도 AI입니다. 전원장치도 AI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AI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파워넷은 전원 공급장치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파워넷이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대규모 납품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공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확정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봐야 합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붙은 AI 전력 인프라 재료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가능성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파워넷의 2026년 매출에서 전장, 고효율 전원장치, 산업용 전원,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고객사 확대가 확인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테마가 실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7. 파워넷의 핵심 재료 2. 실적 기반 저평가 논리. 두 번째 재료는 실적 기반 저평가 논리입니다. 버틀러 자료 기준으로 2026년 5월 4일 현재가 7,440원 기준 파워넷의 시가총액은 약 1,898억 원, PER은 12.49배, PBR은 1.25배로 표시됩니다.
물론 이런 투자 지표는 주가와 실적 기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파워넷은 2025년 영업이익 246억 원을 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 원 안팎이라면 시장에서는 실적 대비 아직 과도하게 비싼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도 영업이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주가는 실적주 관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실적이 일회성이고 2026년 이익이 꺾이면 저평가 논리는 약해집니다. 즉 파워넷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025년 실적이 고점인가 아니면 성장의 시작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8. 파워넷의 핵심 재료 3.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의 이미지 변화. 파워넷은 과거에는 전통적인 전자부품주, 전원 공급 장치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설명에서는 AI, 스마트홈 전장 사업 등으로 전원 공급 장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신사업 부문 육성과 선행 개발을 통해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 중이라는 설명도 확인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름을 바꿔서 봅니다. 예전에는 S&PS 업체였던 기업이 지금은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자부품주였던 기업이 지금은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시장이 붙이는 이름이 바뀌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재평가입니다. 물론 이름만 바뀌면 안 됩니다. 실제 사업과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실적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파워넷을 단순 테마주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 공시체크 전환 청구권 행사.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파워넷은 2026년 2월 13일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는 31만 3,074주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24%입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급등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환 청구권 행사는 주식수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환가액이 낮고 현재 주가가 높아진 상태라면 전환된 주식은 차익 실현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웨이크 플러스 공시 정리에서는 2026년 3월 5일 31만 3,074주가 상장 예정이고 전환가가 2,715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또한 잔여 수량은 0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상장된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나왔는지. 둘째, 잔여 전환 물량이 없는지. 잔여 수량이 0주라면 추가 전환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환된 주식이 급등 구간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10. 배당과 주주환원 관점. 파워넷은 배당 매력보다는 성장성과 재평가를 보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버틀러 자료에서도 배당 수익률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을 배당주로 접근하면 맞지 않습니다. 파워넷은 꾸준히 배당받자 이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전력 인프라 테마가 붙고 시장 재평가가 나오느냐를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배당보다는 이익 성장과 주가 재평가를 봐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차트와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11. 차트 분석 관점. 차트 관점에서 파워넷은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크게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반적인 박스권 종목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급등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입니다. 둘째, 5일선입니다. 셋째, 상한가 기준봉의 중심값입니다. 상한가 기준봉이 나온 뒤 다음날 중요한 것은 갭 상승하느냐보다 고가에서 버티느냐입니다. 갭을 띄워놓고 장중에 밀리면 단기 차익 실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갭을 띄우든 안 띄우든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전일 종가 부근을 지켜주면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워넷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여부가 중요합니다. 급등주는 21선까지 기다리면 이미 흐름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5일선이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보면 상한가 기준봉의 절반 가격대를 봐야 합니다. 기준봉 중심을 지키면 매수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기준봉 중심을 깨면 단기 추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급등한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파워넷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지만 주가는 이미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더 갈까? 보다 어디를 깨면 위험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2. 투자자별 대응 전략. 공격적인 단기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거래량과 5일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상한가 다음날 거래량이 유지되고 고가권에서 버틴다면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폭발하면 단기 고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욕심을 줄이고 짧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급등 직후 추격보다는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이 맞습니다. 파워넷은 실적이 좋아졌지만 단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는 2026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AI 전장고효율 전원장치 관련 매출이 확대되는지 봐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13. 긍정 시나리오. 파워넷의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5년 실적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장, 스마트홈, 고효율 전원장치 관련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집니다. 전환청구권 잔여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차트상 급등 이후 눌림에서 지지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파워넷을 단순 전자부품주가 아니라 전력 솔루션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밸류에이션도 기존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14.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습니다. AI 전력 인프라 기대감이 구체적인 수주나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환 주식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영업이익률이 다시 하락합니다. 차트상 상한가 기준봉 중심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 경우 시장은 파워넷을 다시 단기 테마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등분을 빠르게 반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아 보이는 부분과 조심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15. 앞으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파워넷을 계속 볼 분들은 앞으로 이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영업이익률입니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률은 5.50%로 전년보다 개선됐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AI 전력 인프라 관련 구체적 수주입니다. 말이 아니라 공시나 매출로 확인돼야 합니다. 넷째, 전환청구권 물량 부담입니다. 2026년 2월 전환청구권 행사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24%로 확인됩니다. 다섯째, 급등 후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지지하면 좋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16. 영상용 핵심 멘트.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파워넷은 단순히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볼 종목은 아닙니다. 2025년 실적이 좋아졌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AI 전력 인프라와 전원 공급 장치 테마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 전력 수혜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2026년에도 실적이 유지되는지, 전환 주식 물량 부담은 없는지, 급등 후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지. 파워넷은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주가가 이미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적 기반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급등 구간에서는 추격보다 확인이 먼저다. 17. 최종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파워넷은 전원 공급 장치 SMPS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전자부품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TV, 모니터, 생활가전 중심의 부품주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고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이 주목받으면서 파워넷 같은 전원 공급 장치 기업도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3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단순 테마주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2026년 실적이 이어지는지, AI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이 실제로 커지는지, 전환청구권 물량 부담이 마무리되는지, 차트상 급등 후 지지를 해주는지, 이 4가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파워넷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은 좋아졌고 전력 인프라 재평가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급등 이후에는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종목이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거래량과 5일선을 보면서 짧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눌림과 실적 확인 후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2026년 분기 실적과 고효율 전원장치 매출 확대 여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파워넷은 분명히 시장이 다시 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급등주도 실적이 받쳐주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넷은 흥분할 종목이 아니라 냉정하게 추적할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